세계에서 6번째로 큰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죠. 레아가 에세나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나 같은 게 기존의 바이낸스나 바이빗 같은 데서 거래 담보로 사용이 됐잖아요. 뭐 USDT나 USDC처럼. 그런데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서 이 파생상품 거래소에서도 거래 담보로 사용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USD와 USD가 SUSD가 이제 여기에 거래 담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아는 유동성 풀 자체가 이제 LP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LP로 거래를 수행을 한 거죠. 유동성 풀로서.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이게 더 오타가 났네요. USDE, 그 다음에 SUSDE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을까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레아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거래자들이 어떻게 써요? 기존의 수익은 뭡니까? 차익 실현이죠. 차익. 그러니까 말하면은 매도의 차익, 마켓메이커 수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를 USD와 SUSD로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도 나누면서 그냥 시세 차익 없이도 자체로 6에서 약 8% 정도의 연 기준으로 6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다각화하고 더 가중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에세나 입장에서는 그동안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등에서의 거래 담보로 사용되면서 사용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생금융상품 거래소에서도 거래 담보로 사용되면서 사용성이 확대되고, 이거는 곧 매출 확대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이미 지금 기존에 어떤 거래 담보로 사용되면서도 벌써 수수료 수익이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아시는 것처럼 시총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었고요. 근데 이미 수익이 1조가 넘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더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사용성이 확대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레아 입장에서도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지만, 특히 에세나 같은 경우에 계속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 담보로 사용되는 것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하나의 큰 벽을 넘어서 이제 파생금융상품 거래소에서도 거래 담보로 사용되는,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른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외에 파생상품 거래소에서도 USD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마켓메이커 수익, 시세 차익을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USDT나 USD를 이 파생금융 상품 거래소에서 사용을 할 때 이런 수익이 나오질 못해요. 그죠? 그거를 스테이킹 한다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소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USD나 SUSD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택을 할 경우에 기존의 파생상품 거래소가 거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켓메이커 수익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예치시키는 것만으로써 6에서 8%의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USDT나 USDC와는 차별화되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USDT나 USDC를 따라갈 수 있는, 혹은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레아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되게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잘 쓰는 에세나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